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금수저란 신조어처럼 부모님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원하는 학원에 다니고 싶은 교육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각 과목별로 개인 선생님을 고용하여 학업을 하고 그 결과로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보통으로 공부도 하면서 연애도 하며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아빠의 사업을 배우러 들어갔어요. 제가 일하게 된 아빠의 회사는 과일과 채소를 가공하여 음료로 유통하는 곳이었어요. 전국 각지의 과일과 채소원과 거래를 하여 음료를 생산하고 여러 영업장에 공급하는 큰 사업이었죠. 제가 맡은 업무는 식자재 구매와 신규 영업장 관리였는데 아빠의 인맥력 덕분에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 수월했어요. 회사에는 약 50명의 직원이 있었고 5층 건물에는 사무실과 공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일하며 작은 실패도 없이 살아온 제 삶이었는데 노력하여 새로운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고 아빠와 직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28살이 되던 해에는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빠의 뒤를 이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겠지만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여 불을 다 켜고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았죠. 저는 밤마지막에 퇴근하며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부사장으로 일한 지 3달이 지났을 때에는 우리 음료 식품을 팔아서 영업장을 20곳이나 확보하게 되었어요. 아빠 인맥이 아닌 저만의 노력으로 말이죠. 아빠 경기 지역에 만 20곳과 거래를 터했어요. 모두 번화가에서 홍보만 잘하면 대박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윤아, 이 애비보다 낫다. 어떻게 혼자 일부인부 이걸 다 이뤘니? 역시 사업가의 딸이라서 그런지 일하는 게 다르다. 이젠 아빠가 은퇴해도 되겠어? 딸내미 덕이 나보고 놀아야겠다. 아빠도 참 전 아직 멀었어요. 아빠에 비하면 새내기 애송이라고요. 하지만 두고 봐요.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곳과 거래를 성사시킬 겁니다. 제가 매출에 크게 기여한 이 직원들은 더 이상 낙하선 부사장이 아니라 실력 있는 경영자로 봐줬어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대해주셨더니 그렇게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사장의 소개로 우리 회사와 비슷한 과일 유통업을 하는 신생회사의 대표를 만나게 되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표 역시 일적으로 만나 일 얘기를 하게 되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하윤 부사장님, 저는 과일 유통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진철입니다. 우리는 1등급과 일을 선정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회사에 비하면 새끼 병아리 급이죠. 백화점에 납품하는군요. 그럼 거래는 어디란 하고 계세요? 주로 지방에 있는 하우즈 농장의 물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음이 남지도 않고 물건 확보도 많지 않네요. 아직 스타트업이니 맨 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명확을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는 더 많은 식품을 유통하고 싶다며 저에게 거래 과수원과 하우스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가르침 덕분이죠. 그래서 말로만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철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일 때문이 아니라 사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어요. 데이트를 신청한 거죠. 그는 저를 처음 봤을 때 반해버렸다며 단둘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일렀습니다. 진철 씨는 외모도 준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 저도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하고 약속을 잡았네요. 이튿날 점심시간에 만난 저와 진철 씨는 초밥집을 가서 배를 치우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의 한경이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하연 씨는 눈웃음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남자들이 줄을 서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 명으로 속할래요. 농담도 잘 하시네요. 혹시 여자 꼬시는데 능숙한 편이세요? 진철 씨가 만나자고 해서 나왔는데
진철 씨의 진심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씨에게 진심이에요. 사업 때문에 무슨 기대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전 아무 이유 없이 하윤 씨가 좋을 뿐이에요. 당당하고 솔직한 표정으로 고백했는데 제 가슴이 떨렸어요. 남자다운 모습을 보니 제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었죠.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며 연인이 되기로 했고 거의 매일 일하다가 중간에 시간을 내서 짧은 데이트를 즐겼어요. 층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늘 새벽까지 야근을 해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지 못했지만 거래를 틀어 말고 싶었어요. 농장과 백화점을 더 넓히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빠께 말했어요. 아빠, 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랑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 중구 사업은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아빠도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농장과 사업장에 꽉 잡혀 계시니까 몇 곳을 연결해 주면 안 될까요? 이 녀석은 공과 사를 잘 이해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친구에게 해당되지 않은 거냐? 어쨌든 알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데리고 와. 직접 얼굴을 봐서 파트너가 될 만한 인재인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아버지는 진철 씨를 회사로 부르고 사업에 성공할 만한 인재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말하는 자세와 행동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었는지 진철 씨를 만난 지 30분 만에 거래처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철 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한다고 했고 앞으로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철 씨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여러 곳과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 매출을 점점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조금의 여유가 생겨져와 연애하는 시간이 늘어났네요. 우리는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진철 씨는 앞으로 바빠지기 전에 저와 100년 가약을 맺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이혜선은 같은 마음이었고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여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우리는 서로가 바빠서 아이 계획은 한참 뒤로 미뤄졌어요. 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이룬 뒤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이세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계획을 말씀드리자 손주보는 왜 어렵냐고 말했을 때 김서방은 너의 목표가 어느 정도이고 이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며 토로했다. 나는 장인어른처럼 큰 사업을 키우고 싶어하며 내 노력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다. 앞으로 5년 안에 성공하기를 결심했다. 5년. 그러면 손주를 보려면 5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건가? 김서방이 말했다. 내 목표는 알겠지만 내 딸과 나의 의견도 고려해야지. 하연이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한다. 내가 적재 능력이 있다면 일부러 늦게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김서방은 생각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장인어른, 저를 도와주세요. 더 빨리 성공하도록 지원 좀 해주세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김서방은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확장을 위한 투자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아이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방은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빨리 성공하고 신나하다. 나도 젊었을 때는 너와 같았지? 야망이 없으면 어디로 갈 수 있겠어? 김서방이 덧붙였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바로 안게. 정말 있습니까? 장인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윤이를 죽을 때까지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가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사랑스럽게 나를 쳐다봐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서 남편의 사무실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하여 총 20명으로 늘렸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거래처를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사랑하는 분, 성공한 느낌이 어떤가요? 이제 만족하시나요? 자신의 목표 이상을 달성한 소감을 말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장인님과 당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흥행을 축하해요. 그러한 사업 과정 사이에서 남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하여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도 하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집착하지 않기를 어겨서 남편 몰래 점쟁이를 찾아 부저도 쳤었지만 이세에 관한 소식은 없어서 서로 대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중국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기꾼 덕분에 모든 것이 망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빠가 투자자를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우리 때문에 김서방까지 피해를 입히면 안 돼. 나에게 있어서 하윤이가 너무 중요해. 아버지는 실패해도 김서방의 비즈니스를 보호해서 너의 행복을 지켜야 해.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을 찾아볼 텐데 그동안 넌 회사를 지키면서 이럴 때면 책임 있는 리더로 나서야 해. 알겠니? 아버지는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몇 날 며칠 동안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투자하겠다 말해주지 않았어. 중국에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하고 날려버렸어.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회사를 나 혼자 운영해야 했어. 저는 적자가 나더라도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거래처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어. 아버지가 쓰러지고 회사가 위기에 몰리자 비슷한 분야의 다른 회사와 손을 잡아 결국 떠났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위기를 맞았을 때는 뒷북을 돌았어. 그때서야 나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겸손하고 친절하다 해도 결국 돈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아버지는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제는 내가 혼자 회사를 힘들다는 말을 하다 보니 지쳐서 말을 끝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자신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여보,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을 알고 있지? 빚이 쌓여 수십억을 날렸다고 말했지?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거래처들은 발을 돌리고 있어. 우리가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 아무래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아버지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20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겠어? 회사가 안정을 찾으면 돌려줄 테니. 그러나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억이 어디서 나올 돈이야? 내가 주는 것인가? 망에 빠진 건 당신이지. 왜 나한테 더러운 일을 시키는 거야? 여보, 왜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표정을 지어? 당신의 회사가 왜 그렇게 컸는데 그 정도 돈을 충분히 빌려줄 상황인가? 이래서 도저히 안 될 거야? 나는 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어. 다른 데 빌려가 부르지 말아서 왜 중국의 모든 돈을 쓰는 거야? 장인어른이 나를 말리지 않은 당신이 참 한심하다. 처음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 남편의 태도와 말 그리고 무시하는 발언에 정말 화가 났어. 뭐 당신은 왜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 중국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줄 알았어? 우리 회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은 그런 태도를 취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되돌려주는 것도 알아야지. 지금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어? 나는 당당하게 투자금을 되찾아야겠다고 말했어. 그러자 남편은 이전에 본 적 없던 음침한 미소를 짓더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건가?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당신의 문제는 나도 다른 사람도 같이 맡게 된다면 누구가 책임지나 하며 거절했어. 역시 문제는 남 탓하지 말고
엄청 진심을 담아 말했어.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니,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당신을 대해주셨는데? 진짜 말이 통하지 않아.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고 나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대를 갖지 말고 부도를 처리해주겠다고 말했어. 나한테 이러기 전에 생각을 해봐. 남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혹시 이게 진짜 본 모습이고 지난 시간을 가면을 쓰고 지낸 건지도 모르겠어. 결국 남편에게 거절당한 나는 쓰러진 아빠를 대신해 아빠가 만나지 못한 지인들을 찾아 회사 사정을 전하고 보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른 척했다. 아마도 우리만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돈이란 것은 강력한 거래 도구라는 말이 맞았다. 그럼에도 끝내 내가 찾아다녔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희망을 품었다. 과수원 주인들과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부탁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랐다. 나는 어디서나 뛰어다니며 온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노력은 헛되었고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포기하기로 하고 회사를 부도 처리했다.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남편은 웃으며 무언가를 꺼내었다. 그것은 이혼서였다. 도장을 찍어 이제 각자 길을 가자고 했다. 바로 이 서류를 내놓으니까 이제 결혼한 이유가 돈과 배경 때문인 걸로 알았어? 난 내처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질색하니까 이혼해 그리고 풀어버렸다. 이 자료는 내 아빠가 나에게 준 투자금으로 고맙게 사용해 줄 거야. 어쩌면 소송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것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와 사랑하고 결혼한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온 겸손하고 착한 남편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회사를 위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남편과 법정으로 가서 싸우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50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끝냈습니다. 남편과 이혼의 재심을 신청하러 가자고 해서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젠 가방은 뭘까? 아빠 미안해요. 이혼했어요. 그 자식들과 헤어졌어요. 이혼할까 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랑이 무슨 문제가 있던 거기야. 아빠 나 완전히 속았어요. 그 인간 완전 쓰레기야. 회사가 망했으니 바로 이혼 서류를 꺼내자며 했어요. 결혼한 건 돈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이를 듣고 이마를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이 옷을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아빠 어디 가려고? 설마 그 인간한테 가는 거야? 가지 마. 상종하지 마. 아 맞다. 저도 따라가겠어요. 부모님이던 몸이 안 좋은 아빠가 집을 나서자 저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혼과 남편이 서로 마찰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의 아빠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 남편을 질책했다. 아빠는 남편을 잡고 넌 내가 아니었으면 구멍가게에서 빌어먹고 살았을 것이다라며 실망을 토로했다. 이어서 남편을 보호하려는 이혼이 아빠와 다시 마찰을 겪었고 결국 아빠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빠가 남편을 향해 경고를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었고 이에 남편은 남편의 자만심을 깨뜨리기 위한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 사이에 여전한 갈등으로 남편을 향한 비난이 계속되었다. 패가 망신을 당했거나 복수를 하려 한다면 해봐. 이제는 여기서 끝이야. 내 발끝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패배자로 남을 거야. 주제도 모르고 자존심만 넘치는 한심한 노인. 전 남편의 말에 성이 난 나는 그를 때리려 했다. 손을 내던지려는데 그 자식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실패했지만 이런 무식한 짓은 정도가 있어?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 신고할 테니 꺼져. 결국 복수를 하지 못한 채 아빠와 나왔다. 우리의 삶은 무너졌다. 하윤아, 아빠 때문에 힘들었구나. 미안해, 내 탓이었다.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야,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을 알았으니 다행이야. 아빠 건강 잘 챙겨야 해.
나중에 재개할 수 있어? 나한테 시간과 힘이 많이 들겠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잠시 움츠려 있자. 그리고 아주 멀리 뛰어보는 거야. 저와 빨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재개하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쉬면서 아빠와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 기분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집에만 있으면 속만 썩은 이 좋은 걸 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녀는 바로 사업 구상에 들어갔어요. 아빠는 그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으니 다른 아이템으로 해야겠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음료 제작을 해왔으니 과일과 채소 말고 다른 거로 도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해 본 것 중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홍삼인 것 같다. 하윤이 뒤 생각은 어떠냐? 홍삼이 여좋긴 하죠. 그런데 홍삼 만드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어서 경쟁력이 어마어마할 텐데 괜찮을까요? 어떤 종목이는 경쟁이 있기 마련이야. 이 아빠가 촌농이다 보니 시골 농부들과 거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중 홍삼 농장을 운영하시는 지인이 몇 명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아요. 아빠의 감이 홍삼으로 좁혀졌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저희는 다음날 시골에 있는 홍삼 농장을 찾아갔어요. 그곳 사장님은 아빠와 고향 친구였고 저희를 환대해 주셨답니다. 홍삼즙을 직접 유통하고 계셨는데 잘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낮춰서 파는 바람에 마진이 적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아버지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큰 이익을 보장해 드리겠다는 조건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심사숙고한 끝에 고향 말을 가지고 믿지 못하겠느냐며 함께 동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홍삼을 제조하시고 저희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길거리 마케팅까지 하게 되었고 이익은 적지만 사장님의 수익은 세움으로 남기고 우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후기와 소문이 퍼지며 판매량이 급증했고 3개월 후에 홍삼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다른 지인의 홍삼 농장으로 가서 같은 조건으로 홍삼을 확보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홍삼 브랜드는 열풍을 일으키며 성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년 뒤에 홍삼 농장은 12곳까지 확장되어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겨졌고 직원들도 수십 명이 고용되어 마케팅부터 포장 및 배송까지 모두 협력하여 회사를 번창시켰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이전의 회사에서 파산한 후 2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이전의 회사보다 훨씬 높아져 더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판매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도 출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 곳의 마트와 매장을 발로 뛰어 돌아다니면서 4개월 만에 10개의 중형 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영입한 영업사원들의 방문 판매로 입소문이 퍼졌고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웃을 일도 생겼어요. 우리 회사가 등을 돌린 많은 업체들과 과수원 주인들이 연락을 주기 시작했어요. 축하의 말을 전하며 다시 협업하자는 제의를 받았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싫어해서 거절했지만 아빠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사업에서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다시 협력하기도 해야 해. 사람을 미워하면 성공할 수 없어. 우리가 홍삼 사업을 이어서 과일 음료까지 추가하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지 생각해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시 협력해보자고 결심했어요.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아빠로부터 배웠어요. 아빠가 되면 등을 돌려 배신당하기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거래처들이 모두 청산되었을 텐데 아버지는 다르셨어요. 결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삼뿐만 아니라 과일 음료와 채소 음료도 제작했고 어느새 20명이 넘는 파들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변한 것은 아버지가 더 건강해졌고 저도 더 현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전 남편과의 계약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년 전 경고했다시피 그를 무너뜨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등을 눌러온 고소한 주인들과 거래해오던 업체들을 찾아가 다녔고 전 남편과의 거래를 끊도록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은 당연히 우리 쪽으로 거래를 맞추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거래처 사장들이 전 남편의 회사가 매출이 줄어 직원을 대폭 줄인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고향 친구이신 검사를 찾아가셨습니다. 환대해 주시는 부장검사이자 아버지의 친구께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딸과 이혼한 놈을 쥐어짜라는 거지? 내 그 자식은 소리 없는 늑대라고 새겨라. 이렇게 털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날아갈 거야. 이제 내가 힘을 좀 써주면 어떤 도움이든 해줄 테니 도와줄래? 말이야. 나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난 후배들을 시켜서 조사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부장검사님은 우리 부탁대로 며칠 만에 전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익명신고로 조사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탈탈 털린 전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과 내 돈까지 먹었으며 불법적으로 이름을 취한 배임도 밝혀졌답니다. 또 전 남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서림살이를 거의 다 법인카드로 마련한 것도 들통났다고 해요. 결국 부도뿐만 아니라 파산 지경에 이른 전 남편에게 아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 돌려주었어요. 너 애야, 요즘 죽을 지경이래. 모든 게 다 망할 것 같아. 거래처가 죄다 들켰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서 재판까지 한다는데 상심이 심하게 들었대. 김진철이 전화했고 내가 멸망시켜준다고 약속했잖아. 기억하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너다. 기분 어떤가? 살 손 없는 놈이었어. 거래처를 속이는 건 알겠는데 검찰을 불러서 회사를 조사하다니 너무한 게 아닌가? 내 덕분에 나는 거지 꼴이 되었어? 심지어 콩밥도 먹어야 하는 상황이야. 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봐. 자네가 용서를 구해오면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말이야. 그랬더니 내 남편은 카멜레온처럼 마인드 컨트롤이야. 제 인생 존재지 남자 가구가 정말 그래? 그럼 만나 뵙게 해줄게. 스케줄 언제 괜찮아? 내일 오후 회사로 오게.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용서하고야 해야지 했던 말이 나왔다. 아버지, 정말 그 놈을 용서하겠냐고? 그 인간 쓰레기를 말이야. 그러게. 매일 이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게나. 아버지가 또 무슈미소를 지서 보였고 나는 그 모습에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 날 약속한 대로 전 남편이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 아버지는 밝은 미소로 전 남편을 환영해 주었는데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실망한 표정을 짓었다. 아버지,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구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는 다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전 남편이 나를 보며 속마음을 털었다. 예. 잘 지냈니? 누가 며칠 오면 담소를 들어 넣어라. 그리고 너 뭔가 했다고 하던데 너무금만 여자친구가 도는 거 아니야? 나 얼마 전에 제이 발로 당했어. 그 사업이 망할 위기에 놓였고 돈이 떨어지자 그대로 당한 것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한 짓을 그대로 되돌아 받은 것이네. 그렇게 신보를 곱게 먹어야지. 지 날뛴 자식아. 여보아,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내게 감정이 쌓인 거야. 미안해. 우리 그만 화하자고. 전 남편과 저를 지켜보던 아빠가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용서를 빌어보자. 우리 마음을 돌려보자. 이윽고 남편은 80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와 저에게 90도 숙인 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무릎을 꿇어 생각이 바뀔까 말까 했는데 알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저희의 의지를 받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막말과 막대먹은 행동 모두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요. 아빠는 제 눈치를 보며 떨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그만큼 가볍게 통일을 당겨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옆으로 넘어지며 볼을 잡으며 그대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만요. 문장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번역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사를 받는 건가요? 사혼이 그러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검찰 조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벌을 받으러 가. 그리고 너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못할 테니까. 나 죽을 때까지 너를 밟아줄 거야. 그것을 말해주려고 부르는 거야. 번역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살며 처음 만난 새로운 인연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을 무참히 다룬 검사님의 아들을 소개받았어요. 그 남자도 최근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진을 보고 제게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신임을 얻고자 죄송합니다만 그 남자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남자와의 대화를 가졌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자세히 말해주었고 그 남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은 중매 결혼을 했어요. 조건에 맞는 사람과의 사랑이 아닌 결혼이었죠. 하지만 제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전처가 이 남자의 서류를 꺼내더군요.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빠르게 이혼을 선택했죠. 그때의 상황은 쉽게 잊히지 않네요. 남편으로서가 아닌 돈을 버는 자로서 바라보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쉽게 빠졌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오진 씨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겠죠? 우진 씨는 저에게 피시고스란 걱정이 필요 없다며 말해주었고 연애를 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는 우진 씨와 연애 중이에요. 결혼은 아직 생각 중이지만 한 번의 실패로 인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우진 씨의 아버지는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보고 싶어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업과 사랑, 배신과 복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를 주시면 진심으로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